한시 자유로운 여행 31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호를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백거희 선생님을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거희 선생도 이미 우리가 그 화비화라는 시를 통해서 이미 한번 만나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거희는 772년에서 846년까지 사신 분인데 당나라의 중당 시인입니다. 자는 낙천이 백낙천이라고 우리가 더 많이 잘 알죠. 호는 취음 선생입니다. 이분은 취하면 바로 시를 읊었던 모양이에요. 취음 선생. 그리고 향산거사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그 정주 신정 지역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문제가 있어서 6세에 이미 시를 지었고 29살 때는 진사에 35살 때에는 제거에 합격하여서 관직도 비교적 순조로워서 벼슬이 한림학사 좌수비유에 올랐고 만년에는 비서감 또 태자소부, 태자소부는 태자의 스승인데 소부가 있고 태부도 있어요. 스승 노릇도 했고 형부상서, 이건 장관격이죠. 요직도 지냈습니다. 백거희는 당대 유명한 현실주의 시인으로 중국 문학사에 아주 심원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시는 쉽게 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하는 얘기로는 시를 쓴 다음에 옆집의 그 친모 할머니, 바느지라는 할머니에게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또 쉽게 고쳐 쓰고 해서 시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백거희는 시가의 제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아주 평이하고 내용이 통속적인데 그에게는 시마, 시의 마기 할 때 마자, 시마 혹은 시왕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낙양의 용문석굴 근처에 백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의 묘소가 있습니다. 문집은 백시장경집이 있고 대표작으로는 장한가, 매탄홍, 비파행 등이 있습니다. 태호에 관한 그 백거희의 시, 숙호중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밤을 지내며라는 시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 시를 보기 전에 먼저 태호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호는 장강 삼각주 남쪽 그 가에 있는데 옛날에는 진택 또는 오호라고도 했습니다. 그 아마 범녀가 거기서 논일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 입택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중국 4대 담소호에서는 이제 파양호, 동정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강소성 남부에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강소성 무석에 임해 있고 남쪽으로는 절강성 호주에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강소성 상주 의형에 기대해 있고 동쪽으로는 강소성에 근접해 있습니다. 태호의 서쪽과 서남쪽은 구릉과 산지이고 동쪽은 평원과 강, 호수, 지류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태호에는 섬이 많아서 5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8개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태호석이 바로 이 태호에서 나오는 것인데 태호석은 굴륭석, 가산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석회암이 오랜 세월을 동안 침식되어 천천히 형성된 것인데 태호석은 모양이 기이하고 다양해서 중국의 그 4대 기석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택의 정원, 공원, 학교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태호 지역에서 많이 나와서 태호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돌, 이런 종류의 돌들도 태호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막 뻥뻥 뚫려 있고 묘한 모습이 있는 그게 태호석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해석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숙호중 수천향만 벽침침이요 수영하광 중첩심이라 치멀랭파
천경년인데 포상신귤 만주금이라. 행무안독 하방취요 종유생가 불패음이라. 십척화선 하처숙곡 동정산각 태호심이라. 요 시는 역시 7원 율시가 됩니다. 그래서 1, 2, 4, 6, 8 즉 침, 심, 금, 심. 그래서 이건 첸, 쉔, 진, 인, 그 다음에 신 이런 게 같은 울림의 소리로 되어 있어요. 하평성의 치문으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시를 해석해 보면 숙호중이라는 말은 호수에서 밤을 지내며, 즉 배를 타고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호수에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수천향만 벽침침. 첫째 연의 첫 번째 구. 수는 호수를 말하고 천은 하늘이죠. 호수의 물빛과 또 하늘이 향만, 이 향만이라는 말은 저녁으로 향한다, 즉 저녁 무렵을 말합니다. 저녁 무렵에 벽침침. 벽이라는 건 풀 벽자고요. 침침은 이게 잠길 침자도 되지만 어두워져 가는 모습도 침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하늘빛이 저녁 무렵에 푸르른데 좀 검푸르게 어둑어둑해지고 가는데 수영하광 중첩심이라. 수영은 그 옆에 이제 나무들이 있었겠죠. 나무 그림자와 하광은 노을 빛이 중첩돼서, 중첩심이라는 말은 깊다는 말도 있어요. 물로 말하면. 그러나 색깔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짙게, 아주 짙게 서로가 막 어울려져 있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연, 치멀랭파 천경년인데 보상신귤 만주금이라. 요 대꾸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둘째 연, 치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치멀은 뭐예요? 달이 잠겨 있어요. 달이 떠오른 거예요. 어느새 둥실 달이 떠올라서 호수에 잠겨 있는데, 냉파, 이제 가을 가까운 모양이죠. 물결이, 찬 물결이 일어요. 그런데 찬 물결이 일고 있는 호수 그 구에 달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뭐처럼 보이냐? 천경년. 천경은, 경은 일항도 말이에요. 천일항. 굉장히 넓은 땅을, 넓은 곳을 말해요. 만경창파 그러죠. 바다를 말할 때는. 여기 이제 호수니까 만경이라고 하는 천경, 그런 것 같아요. 려는 이게 무슨 려냐? 달련 알련자도 되지만 여기 흰색 비단을 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달빛이 물에 잠겨 있고 호수가 차가운 찬 물결이 치는데 하얗게 보이는 것이 넓은 비단을, 넓디 넓은 비단을 쫙 펼쳐놓은 것 같이 보여진다. 참 표현이 좋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의 대귀. 옆을 딱 보니까 호숫가에 귤나무를 많이 심어 있어요. 이게 강남 쪽에 원래 귤나무가 많이 있는 거죠. 포상이랄 때 포자는 이거는 쌓는다는 뜻이에요. 포장할 때 포자와 비슷해요. 서리를 싸다, 그런 얘기는 서리가 이렇게 내려서 쫙 쌓인 것을 말해요. 신귤, 새로운 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달린 귤들이죠. 귤이 많이 달려 있겠죠. 그런데 만주금이라. 만주는 한 그루 두 그루 할 때 주예요. 만 그루가, 수많은 귤나무가 있는데 금빛이, 황금빛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서리가 살짝 이렇게 돼서 싸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치몰과 포상, 냉파와 신귤, 천경년과 만주금은 서로 대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무안독 하방취요 종유생가 불패음이라. 행하는 건 요행이 다행히도 없다. 안독이라는 말은 이건 공문서를 말해요. 공문서, 처리해야 될 공문서. 그러니까 관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이제 마침 없으니 하방은 방자는 방해된다는 게, 뭐가 방해되겠는가? 취하는 게
무슨 방해가 될까? 그런 얘기 뭐예요? 좀 취한들 어떠리? 오늘은 그냥 뭐 특별한 공무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 종유생가, 종유는 이때 종자는 설령 그런 뜻이에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생가. 생은 뭐냐면 생황입니다. 이렇게 박 같은 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악기도 이제 이렇게 부는 악기가 생황인데 가는 노래하는 거예요. 생가라는 거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악기,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풍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가라고 그래요. 비록 여기에 풍악이 있고 이제 놀고 그러지만은 불폐음, 음은 시를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어. 음악이 있는 거 좋아. 음악이 있어서 뭐 여러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거 좋아. 나는 내 심정을, 내 흥취를 시로 읊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척 화선 하처숙이요. 배가 10척이나 이렇게 있는데 척이 10척입니다. 화선은 그림배 이런 거보다는 그림으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장식한 배가 화선입니다. 하처숙.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배를 타고 지금 놀고 있는가 봐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하처, 어느 곳에서 숙, 어느 곳에서 오늘은 어디서 머물 것인가. 그 아름답게 장식된 배들은 동정산각 태오심이라. 동정산, 이 동정산은 이 태호 안에 동정서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산 밑에, 산각이라는 건 각자가 다리 각자인데 산의 다리, 산 기슭을 말합니다. 동정산 기슭에, 동정서산 기슭에 바로 태오심. 심자는 우리는 마음심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한가운데, 중심 말하는 거예요. 태호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보내리라.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당나라의 경종 보력원년, 즉 825년에 백거이가 소주 자사로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소주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주, 항주 이렇게 유명한 곳이 소주인데 소주 자사로 있을 때 아마도 공무가 없을 때에 아마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놀러 온 것 같아요. 태호에 놀러 와서 배를 띄우고 거창하게 연회를 베풀면서 태호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저녁 무렵부터 시작해서 달밤에 이르기까지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이 시는 태호의 경관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도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참신해서 조금 더 억지로 꾸미는 흔적이 없어요. 시 전체를 통해서 자연의 경치와 시인의 감정이 하나로 잘 융합되어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이제 정경교용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첫 연을 한번 보면 첫 연과 둘째 연은 앞에 네 구죠. 이것은 모두 경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첫 연은 저녁 무렵의 경치라면 둘째 연은 달이 떠오른 뒤의 경치를 말합니다. 즉 시간이 추위와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물녘에 호수와 하늘이 한 빛이 되어서 그윽하고 짙푸른 색으로 변해가는데 나무 그림자와 노을빛이 한데 어우러져 호수에 비치는 모습, 이게 아름답게 첫 연에서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금세 둘째 연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배 밖을 보니 어느새 달이 둥실 떠올라서 그 빛이 맑은 호수에 잠겨 있지 않는가. 때는 마침 가을이라 차가운 물결 위에 휘황한 달빛이 비쳐서 출렁거리는 걸 보니 마치 넓디 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표현이 참 좋죠. 또한 호반에 호숫가에 심겨있는 수많은 귤나무에 하얀 서리가 내리니 주렁주렁 매달린 귤 열매들이 더욱 선명하게 황금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 아주 대꾸가 절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에서는 시인은 이제 자신의 그 심정을 얘기,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뒤에 네 구는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죠. 직접 연회의 장면, 아마 이제 소주 자사가 출동을 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겠지요. 근데 연회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다행히 골치 아프게 처리해야 할 공무도 없으니 한번 마음껏 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연주와 노래들이 막 거기 있겠죠. 풍악을 울리고 막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시를 읊어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흥취를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이 시의 제목을 숙호중이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시 소주 자사였던 백거이가 혼자서 조용히 즐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10척의 화려하게 장식한 배를 띄우고 여럿이 함께 즐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미 예정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여러 척의 배들이 어디서 묵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묻고 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 아름답게 장식한 배들이 오늘 밤은 어디서 머물 것인가. 그러고는 본인이 바로 대답을 해요. 동정산각 태호심. 바로 동정산 안에, 그러니까 동정산 기슭, 그러니까 태호 한가운데에 있는 동정산 기슭에서 머무르겠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배 위에서 이런 아주 그 파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숙호중, 호수에서 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동파가 적벽강에 배를 띄우고 밤새 논 것이라든가 또 두보가 배를 타고 소상에 떠다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저 즐거운 연회가 쉽게 끝나지 않아서 잠시 호수 위에 묵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아직 날이 샌 것은 아닌, 즉 광희의 분위기, 기뻐서 아주 막 신나게 노는 이 분위기, 그 속에서도 시인은 또 시를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